아빠까빨 간단하게 보고 듣는 인도네시아 뉴스 3월 17일 수요일 시작합니다. 좋아요와 구독 버튼 잊지 마세요. 3월 16일 기준 인도네시아 코로나19 현황입니다. 신규 확진자 수는 전날에 비해 5,414명이 추가된 143만 458명, 사망자 수는 180명 추가된 38,753명, 회복자 수는 7,716명 추가된 125만 7,663명입니다. 지역별로는 서부 자바에서 가장 많은 신규 확진자가 발생하였습니다. 오늘의 환율 소식입니다. 배째은행 오늘 오전 8시 기준 US 달러 살 때 14,405루피아, 팔 때 14,435루피아입니다. 루피아 대 하나 정보입니다. 하나은행 오늘 오전 10시 기준 매매 기준율 100루피아에 7.89원으로 측정되었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소식입니다. 통계청 수아리안토 청장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수출은 2020년 11월 2일에 꾸준히 증가하여 2월 수출은 2020년 2월 140억 6천만 불 대비 8.56% 증가한 152억 7천만 불을 기록하였다고 밝혔습니다. 참고로 2019년 2월 수출액은 127억 불이었습니다. 그러나 2월 수출은 전월에 비하여 0.19% 감소하였는데 이는 석유 수출이 전월 대비 2.63% 감소로 인한 것입니다. 철강, 차량, 정밀금속 및 유기화학 등 제조업 수출은 전월 대비 1.38% 증가하였고 특히 철강과 유기화학은 연 9%의 수출 성장을 기록하였다고 밝혔습니다. 수아리안토 청장은 2월 철강 수출은 중국, 대만, 터키로 2억 4,070만 불을 기록하였고 2021년 2월까지 총 수출액은 10.35% 증가한 305억 6천만 불을 기록하였고 예상 외의 결과를 보인 부문은 농업 부문과 가공업 부문으로 각각 연 8.81%와 연 10.29% 성장을 기록하였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인도네시아도 아스트라제네카의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유보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5일 부디 구나디 사디킨 보건부 장관은 국회에 출석해 보수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세계보건기구의 확인을 받을 때까지 식약청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사용을 연기했다라고 말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백신 공동구매 배분기구 코백스를 통해 총 1,170만의 분량의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받기로 하고 이달 8일 1차로 111만 3,600회분이 도착했습니다. 인도네시아 식약청은 곧바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긴급 사용을 승인했으나 유럽에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 후 혈전 발생 사례가 잇따라 보고되면서 접종 시작을 미뤘습니다. 현재 네덜란드와 노르웨이, 덴마크, 오스트리아, 아이슬란드, 불가리아, 아일랜드 등은 혹시 모를 사태를 예방하기 위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일부 제조 단위 물량 또는 전체 물량에 대해 접종을 일시 중단했습니다. 반면 영국, 프랑스, 스페인, 네덜란드, 스웨덴 등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태국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사용 유보를 발표했다가 16일부터 접종을 시작하기로 바꿨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인도네시아에서 코로나19 백신 접종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가운데 이슬람 최고 의결기관이 라마단 기간의 백신 접종이 금식을 깨지 않는다는 해석을 내놨습니다. 인도네시아 이슬람 최고 의결기관인 울레마 협의회는 근육에 놓는 코로나19 백신 접종은 금식을 깨지 않는다는 이슬람 법 해석을 발표했습니다. 이어 만약 금식 중 신체가 약해진 상태에 백신 접종하는 것이 걱정된다면 밤에 접종할 수 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슬람 역으로 9월을 뜻하는 라마단에는 30일간 일출부터 일몰까지 금식해야 하고 이를 준수하는 것은 무슬람의 5대 종교적 의무 중 하나입니다. 해가 떠 있는 동안에는 음식은 물론 차나 물과 같은 액체도 마시지 않습니다. 인도네시아 무슬림이 백신 접종을 하는 데 있어서 울레마 협의회의 해석은 매우 중요합니다. 앞서 울레마 협의회는 인도네시아가 1월 13일 중국 시노백 백신으로 코로나19 예방접종을 시작하기에 앞서 시노백 백신은 할랄이라고 결정했습니다. 할랄은 무슬림이 먹고 쓸 수 있는 제품을 뜻하고 하람은 무슬림에게 금지된 것을 뜻합니다. 인도네시아에서 2018년 풍진과 홍역 백신에 돼지로부터 추출된 젤라틴이 들어갔다며 무슬림들이 접종을 거부해 논란이 됐습니다. 돼지는 하람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인도네시아 노동당국은 코로나19 상황 때문에 취업비자를 받고도 한국에 들어가지 못한 자국 노동자가 최소 3,400명에 이른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6일 인도네시아 해외송출보호청의 타당부디 우타마 라자크 부청장은 국회에 출석해 인도네시아의 코로나19 감염률이 높아서 한국으로 갈 예정인 근로자 3,400명이 들어가지 못했다며 코로나19 사태를 잘 처리한 캄보디아 등 다른 나라 근로자는 한국에 갔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인도네시아의 코로나19 양성 환자가 줄어야만 한국이 문을 열어줄 것이라며 3,400명 가운데 615명의 한국 취업 비자는 이미 만료됐다라고 덧붙였습니다. 본래 2004년부터 양국 정부 약정에 따라 매년 인도네시아인 근로자 5,000에서 7,000명이 한국어 능력 시험과 면접 등을 거쳐 한국행 기회를 얻었습니다. 2019년 가을 기준으로 누적해서 총 9만 명이 한국에서 일했고 6만여 명이 복귀하고 3만여 명이 체류 중입니다. 이들은 주로 제조업과 어업 분야에서 일합니다. 지난해는 코로나 사태로 인도네시아에서 한국어 능력 시험을 치른 인원이 2만 명에서 1만 명으로 줄었고 고용 허가서를 발급받은 인원도 3,400명 정도에 그쳤습니다. 한국에 도착하자마자 실시한 코로나19 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은 인도네시아인은 누적 142명에 이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인도네시아 정부가 석탄재를 유해 폐기물 목록에서 삭제함에 따라 환경단체들이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환경 전문 매체 몽가베이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정부는 투자 유치와 규제 개혁을 위한 이른바 옴니버스 법안 통과에 따라 지난달 석탄재를 유해 폐기물 목록에서 삭제하는 규정을 내놓았습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집진기로 채취한 석탄재인 플라이 애쉬, 화력발전소에서 석탄을 태우고 남은 바닥에 남은 재를 뜻하는 저회 등이 모두 일반 폐기물로 변경됐습니다. 유해 폐기물은 엄격한 규제를 받지만 일반 폐기물은 재활용이 훨씬 쉽습니다. 인도네시아 환경단체 트렌드 아시아는 석탄재를 유해 폐기물 목록에서 삭제한 것은 환경과 공중보건의 지속 가능성에 매우 나쁜 소식이라며 석탄재에는 비소, 낙, 수은, 크롬 등 독성 화학 성분이 들어있다라고 성명을 냈습니다. 이 단체는 정부는 석탄재를 포장용 블럭, 콘크리트 생산이나 다른 건설자재와 섞어서 쓰려는 산업단체들의 요구에 이끌렸다라고 비판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주요 석탄 생산국으로 조코 위도도 대통령이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강조하고는 있지만 최소 2025년까지는 석탄 발전이 에너지 주요 공급원 자리를 지킵니다. 또 다른 환경단체 그린피스는 2016년 연구를 통해 인도네시아인 300만 명 이상이 석탄 화력 발전소 배출가스로 인해 세계보건기구 기준보다 높은 농도의 초미세먼지에 노출되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고농도의 초미세먼지에 장기간 노출되면 급성 호흡기 질환과 심혈관 질환을 앓게 됩니다. 조코이 대통령은 석탄 산업의 부가가치 증대를 위해 원탄 수출을 줄이고 석탄 가스화 발전 등 석탄 파생 산업을 가속화하라고 작년 10월 지시했습니다. 3월 17일 인도네시아 소식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유익한 정보 되셨으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부탁드립니다. 테리마 카시!